바람도 미끄럼도 야마구치도. 안세영, 이게 왜 이렇게 쉽지? 항저우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복병들. 2025년 12월 17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이곳은 세계 배드민턴의 정점을 가리는 BWF 월드 투어 파이널이 열리는 곳이다.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만 초대받는 말 그대로 배드민턴계의 챔피언스 리그다. 안세영 23 삼성생명은 당당히 이 무대에 섰다. 올 시즌 국제대회 10승을 거두며 월드투어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그는 이 대회의 가장 큰 우승 후보였다.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고 언론은 벌써부터 안세영의 대장정 마무리를 점쳤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던가.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는 안세영이 예상하지 못한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복병은 놀랍게도 바람이었다. 실내 경기장에 바람이라고요? 맞다. 실내 경기장인데 바람이 불었다. 어디서 온 바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바람이 안세영의 셔틀콕을 그리고 모든 선수들의 셔틀콕을 농락했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네트 앞으로 떨어뜨리려고 쳤는데 뒤로 날아가고 뒤로 보내려고 했는데 앞으로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됐다. 내가 여기 날려보낸 게 아닌데? 안세영도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평소 같으면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코스가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 물리학을 무시하는 바람, 그것이 월드투어 파이널의 첫 번째 난이도였다. 두 번째 복병은 더 직접적이었다. 바로 코트의 미끄러움이었다. 조별리그 1차전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푸투리 쿠수마 와르다니. 이름만큼이나 긴 호흡의 경기가 예상됐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끈질긴 랠리를 펼치기로 유명하다. 안세영도 이를 알고 있었고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할 수 없는 것에서 터졌다. 스응. 경기 중반 셔틀콕을 쫓아가던 안세영의 발이 헛디뎠다. 아니, 정확히는 미끄러졌다. 코트 위에서 안세영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본 관중석은 순간 숨소리가 멎었다. 세계 1위도 미끄러지네. 당연하다. 안세영도 인간이니까. 중력의 법칙은 세계 랭킹 1위에게도 올 시즌 10회 우승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된다. 물리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하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한번 미끄러진 뒤 안세영의 움직임에 미세한 주저함이 생겼다. 또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발의 움직임을 제약했다. 배드민턴은 0.1초를 다투는 스포츠다. 그 미세한 주저함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결과는 참혹했다. 2세트 스코어 8대21. 잠깐 다시 읽어보자. 8대21이다. 안세영이 8점, 상대가 21점. 13점 차다. 배드민턴에서 13점 차라니. 이건 농구로 치면 40점 차 같은 느낌이다. 축구로 치면 5골 차쯤 될까? 한마디로 완패에 가까운 스코어다. 해설자들도 당황했다. 안세영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중석의 한국 팬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코트를 바라봤다. SNS에는 벌써 안세영 괜찮아? 혹시 다친 거 아니야? 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안세영 본인도 당황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1세트를 21대14로 가져가며 좋은 흐름을 만들었는데 2세트에서 이렇게 무너지다니. 코트가 미끄럽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벤치에 앉은 안세영은 물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다. 코치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관중석에서는 그 모습이 보였지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코트 미끄럽죠? 네, 근데 상대도 같은 코트에서 뛰잖아요. 맞아.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 3세트가 시작됐다. 그리고 안세영은 변했다. 아니, 원래의 안세영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정확할까? 코트는 여전히 미끄러웠다. 바람도 여전히 불었다. 하지만 안세영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미끄러우면 어때? 천천히 움직이면 되지. 바람이 불면 어때? 그것까지 계산하면 되지. 3세트 초반 안세영은 6연속 득점을 터뜨렸다. 상대는 단 한 점도 따내지 못했다. 0대6 게임은 사실상 끝났다. 푸투리는 좋은 선수지만 6점을 선취당한 상태에서 안세영을 상대로 역전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안세영은 그대로 페이스를 유지했고 21대 8로 3세트를 가져가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최종 스코어 2대1, 21대 14, 8대 21, 21대 8. 승리는 승리였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안세영은 중요한 것을 배웠다. 미끄러져도 이길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멘탈의 문제였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승패를 갈랐다. 2세트에서는 변수에 당황했지만 3세트에서는 변수를 받아들이고 극복했다.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 존으로 향하는 안세영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다. 최악의 컨디션에서도 이겼다는 경험은 다음 경기에 큰 자산이 될 것이었다. 승 마이너스 완벽한 하루는 이렇게 오는 것. 12월 18일 아침. 안세영은 숙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항저우의 겨울 하늘은 잔잔했다. 오늘은 조별리그 2차전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좀 편하게 가자. 전날의 경험으로 안세영은 많은 것을 배웠다. 코트가 미끄럽다는 것, 바람이 분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 이제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의 코트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2차전 상대는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 세계 랭킹으로는 안세영보다 한참 아래지만 월드 투어 파이널에 온 선수치고 만만한 선수는 없다. 일본 선수들은 특히 기본기가 탄탄하고 실수가 적기로 유명하다. 방심은 금물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안세영은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안세영의 스매싱이 미야자키의 코트에 꽂혔다. 첫 포인트, 그 다음은 드롭샷,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은 헤어핀, 세 번째 포인트, 3대 0. 미야자키도 좋은 선수다. 급하게 따라붙으려 했다. 하지만 안세영의 방어는 견고했다. 미야자키의 공격을 모두 받아내고 역습으로 득점을 냈다. 6대 2, 10대 4, 15대 7. 스코어는 일방적으로 벌어졌다. 해설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안세영 선수, 오늘은 완벽합니다. 전날의 미끄러짐? 없었던 일이다. 코트 위에서 안세영의 발놀림은 마치 그곳에 접착제를 바른 것처럼 안정적이었다.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발을 딛고 정확하게 원하는 샷을 구사했다. 바람, 그건 안세영의 셔틀콕만 피해가는 것 같았다. 안세영의 셔틀콕은 정확하게 의도한 곳에 떨어졌지만 미야자키의 셔틀콕은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거 바람 편파 아니야? 싶을 정도였다. 물론 실제로는 두 선수 모두에게 같은 조건이었지만 안세영이 바람까지 계산해서 플레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1세트는 21대 9로 끝났다. 압도적인 승리. 하지만 진짜 쇼는 2세트에서 펼쳐졌다.
2세트 초반 안세영은 5연속 득점으로 시작했다. 5대 0. 미야자키는 당황했다. 급하게 득점을 시도했지만 안세영의 수비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야자키의 급한 공격이 실수로 이어졌다. 10대 2. 이미 게임은 끝났다. 하지만 안세영은 멈추지 않았다. 15대 4. 관중석에서 오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19대 5. 미야자키는 사실상 포기한 표정이었다. 20대 5. 매치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안세영의 스매싱이 미야자키의 코트를 강타했다. 미야자키는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21대 6. 최종 스코어 2대 0, 21대 9, 21대 6. 합계 15점. 상대가 딴 점수를 모두 합쳐도 15점밖에 안 된다. 이 정도면 경기가 아니라 시연회다. 이것이 세계 1위의 배드민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도 손색 없을 수준. 특히 2세트 21대 6은 예술 그 자체였다. 상대 선수는 6점을 따내는 동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집에 가고 싶다 같은 표정으로 코트를 떠돌았다. 안세영의 모든 것이 완벽했다. 스매싱은 강력했고 드롭샷은 예리했으며 헤어핀은 정교했고 수비는 견고했으며 랠리는 안정적이었다. 실수? 거의 없었다. 있었다 해도 상대가 그걸 파고들 틈이 없었다. 경기가 끝난 뒤 미야자키는 네트 앞에서 안세영과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숙였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립싱크가 보였다. 안세영도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다. 스포츠맨십은 여전했다. 이 승리로 안세영은 조별리그 2승을 거두며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다. 아직 한 경기가 남았지만 이미 토너먼트행 티켓은 손에 쥐었다. 설령 마지막 경기에서 진다 해도 승자승을 계산하면 통과는 확정이었다. 하지만 안세영은 만족하지 않았다. 조 1위로 가야지. 왜? 그게 더 멋있잖아. 그리고 조 1위면 토너먼트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팀과 만날 수 있으니까.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다. 한국 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구호를 외쳤다. 중국 관중들도 박수를 보냈다. 좋은 플레이는 국적을 초월한다. 해설자들은 감탄을 연발했다. 이게 세계 1위의 경기력입니다. 어제와는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 이게 원래 안세영이다. 이게 올 시즌 10회 우승을 거둔 안세영의 진짜 모습이다. 전날은 그냥 코트가 낯설었던 거다. 바람이 예상 외로 불었던 거다. 절대 실력이 문제가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안세영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조별리그는 이제 한 경기만 남았다. 마지막 상대는 야마구치 아카네. 오랜 라이벌이지. 재미있겠는데? 전 마이너스 숙적의 등장. 그리고 또 다른 시련. 12월 19일. 조별리그 마지막 날이 밝았다. 안세영의 마지막 상대는 야마구치 아카네. 세계 랭킹 3위. 일본의 에이스. 그리고 안세영의 오랜 라이벌. 두 선수의 인연은 길고도 깊다. 주니어 시절부터 국제 무대에서 수없이 만났다. 때로는 안세영이 이겼고 때로는 야마구치가 이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세영의 승률이 높아졌고 최근 몇 년간은 안세영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야마구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세계 랭킹 3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탄탄한 기본기, 뛰어난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승부근성이 강했다. 지고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 그래서 안세영도 야마구치와의 경기에서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이번 월드 투어 파이널은 시즌 최종전이다. 1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무대. 야마구치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을 것이다. 일본 팬들의 기대도 컸다. 야마구치, 제발 안세영한테 한 번만 이겨줘. 경기는 야마구치의 페이스로 시작됐다. 1대0 야마구치, 2대1 야마구치, 4대2 야마구치. 뭔가 이상했다. 평소에 안세영 같지 않았다. 샷이 정확하지 않았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있었다. 반면 야마구치는 날카로웠다. 모든 샷이 안세영의 빈 공간을 파고들었다. 8대4.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12대7. 안세영이 따라붙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16대10. 이제 야마구치의 1세트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였다. 관중석의 한국 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코트를 바라봤다. 어제 그렇게 잘하더니 오늘은 왜 이러지? 혹시 어제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한 건가? 아니면 야마구치가 뭔가 특별한 전략을 준비한 건가? 진실은 간단했다. 야마구치가 잘하고 있었다. 그냥 인정하자. 1세트는 야마구치가 더 잘했다. 안세영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날의 야마구치는 완벽에 가까웠다. 셔틀콕이 안세영이 없는 곳으로만 떨어졌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저기로 쳐? 싶은 곳으로만 샷이 날아갔다. 안세영이 앞으로 나오면 뒤로 날리고 뒤에 있으면 앞으로 떨어뜨렸다. 완벽한 배치. 20대13. 야마구치의 세트 포인트. 안세영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한 점이라도 더 따내려고 했다. 하지만 야마구치의 스매싱이 안세영의 코트에 꽂히며 1세트가 끝났다. 21대14. 야마구치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다. 일본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야마구치, 야마구치. 1세트를 이긴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다. 안세영을 상대로 세트를 따낸 선수가 이번 조별리그에서 야마구치가 처음이었다. 1세트가 끝나고 코트 체인지. 양 선수는 벤치로 돌아가 짧은 휴식을 취했다. 안세영은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다. 표정은 차분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안세영은 생각했을 것이다. 좋아, 1세트는 상대가 더 잘했어. 인정한다. 근데 그게 뭐 어때? 경기는 아직 안 끝났는데. 2세트, 3세트가 남았잖아. 나는 풀세트 경기에 익숙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2세트가 시작됐다. 그리고 코트 위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안세영은 변신했다. 아니, 봉인을 풀었다고 해야 할까? 1세트의 안세영이 90% 모드였다면 2세트의 안세영은 120% 오버클럭 모드였다. 첫 포인트부터 달랐다. 안세영의 서브가 들어가고 짧은 랠리 끝에 안세영의 스매싱이 야마구치의 코트를 강타했다. 1대0. 두 번째 포인트. 안세영의 드롭샷이 네트를 살짝 넘어 야마구치의 코트에 떨어졌다. 야마구치가 뛰어갔지만 닿지 않았다. 2대0. 세 번째 포인트. 긴 랠리 끝에 야마구치가 실수를 범했다. 3대0. 네 번째, 다섯 번째. 포인트는 계속해서 안세영에게로 향했다. 5대0. 야마구치는 당황했다. 1세트 때 내가 이긴 그 선수 맞아? 코트는 같고 셔틀콕도 같고 네트도 같은데 안세영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10대2. 이건 단순히 잘한다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압도였다. 안세영의 스매싱은 더 강력했고 수비는 더 견고했으며 드롭샷은 더 정교했다.
모든 샷이 야마구치를 무너뜨렸다. 15대 3. 해설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1세트와 완전히 다른 선수가 코트에 서 있습니다. 18대 4. 야마구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안세영의 벽은 너무 높았다. 모든 공격이 막혔고 모든 수비가 뚫렸다. 20대 5. 세트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 안세영의 드롭샷이 네트를 살짝 넘어 야마구치의 코트에 떨어졌다. 야마구치가 뛰어갔지만 셔틀콕은 이미 바닥에 닿았다. 21대 5. 잠깐 숫자를 다시 확인해 보자. 21대 5다. 상대가 세계 랭킹 3위 야마구치 아카네다. 그런데 5점밖에 못 땄다. 이건 단순히 이겼다의 수준이 아니다. 이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수준의 압도다. 물론 경기 중 안세영의 태도는 완벽히 스포츠맨십을 지켰다. 하지만 스코어는 너무나 잔인했다. 5점을 내준 것도 어쩌면 안세영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0점은 너무하니까 5점은 주자 같은. 물론 농담이다. 안세영은 모든 포인트에서 최선을 다했다. 단지 결과가 21대 5였을 뿐. 야마구치는 완전히 무너졌다. 1세트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코트 위를 터벅터벅 걷는 모습이 마치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21대 5로 2세트를 가져간 안세영. 관중석의 한국 팬들은 환호했다. 역시 안세영. 이게 진짜 실력이지. 이제 승부의 흐름은 완전히 안세영에게로 넘어왔다. 1세트 1세트씩. 이론상으로는 50대 50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2세트에 21대 5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아, 안세영이 이기겠구나. 결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 안세영은 이겼다. 3세트. 파이널 세트.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전투. 둘 다 1세트씩 가져간 상황. 숫자상으로는 1대1.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안세영 쪽이었다. 야마구치는 2세트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다. 3세트는 접전으로 시작됐다. 야마구치도 이대로 질 수는 없었다. 1세트의 기세를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2대2, 4대4, 동점이 계속됐다. 오, 야마구치가 다시 살 안았는데? 실제로 야마구치는 몇 차례 좋은 랠리를 만들어냈다. 안세영의 스매싱을 받아내고 역습으로 득점을 냈다. 관중석의 일본 팬들이 다시 함성을 질렀다. 야마구치, 할 수 있어. 하지만 안세영은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냈다. 6대 5, 안세영 리드. 8대 6, 격차 유지. 11대 8, 중반 접어들며 리드 확대. 야마구치는 따라붙으려 했다. 11대 10까지 따라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안세영은 그 순간부터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14대 10, 16대 12. 안세영의 스매싱이 자결했다. 야마구치의 코트를 강타하는 셔틀콕의 속도는 시속 300km를 넘었을 것이다. 야마구치는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19대 14. 이제 거의 끝이 보였다. 야마구치는 마지막 힘을 짜냈지만 안세영의 수비는 무너지지 않았다. 20대 14. 매치 포인트. 관중석은 숨을 죽였다. 한국 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코트를 바라봤다. 일본 팬들은 기적을 바랐다. 안세영의 서브가 들어갔다. 야마구치가 리턴했다. 짧은 랠리. 그리고 안세영의 스매싱. 쾅! 셔틀콕이 야마구치의 코트에 꽂혔다. 야마구치는 라켓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21대 14. 게임 세트 매치. 안세영은 라켓을 들어 올리며 환호했다. 관중석에서는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다. 안세영, 안세영, 안세영. 해설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안세영 선수, 조별리그 3전 전승, A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안세영 선수. 이번에는 월드투어 파이널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야마구치는 네트 앞으로 다가와 안세영과 악수를 나눴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안세영도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둘은 서로를 존중하는 라이벌이었다. 숫자를 정리해보자. 조별리그 3경기. 대전 성적 3승 0패. 세트 스코어로는 6승 2패. 완벽하지는 않았다. 2세트를 내준 경기도 2번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모든 경기를 이겼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A조 1위로. 안세영은 올 시즌 국제대회에서 벌써 10번이나 우승했다.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 오픈, 유럽 선수권, 일본 오픈, 중국 오픈, 호주 오픈. 전 세계를 돌며 트로피를 모았다. 월드 투어 랭킹 1위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부상, 슬럼프, 강력한 라이벌들. 하지만 안세영은 모든 것을 극복했다.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일이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다.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 이 대회에서 안세영은 아직 정상에 서본 적이 없다. 2022년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당시 안세영은 아직 어렸고 월드 투어 파이널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2023년에는 4강까지 올라갔다. 이번에는 할 수 있다 싶었지만 준결승에서 중국의 천이페이에게 패했다. 아쉬웠지만 배울 것이 많은 대회였다. 2024년에도 4강. 또다시 준결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왜 하필 이 대회만 안 이기지? 팬들도 안세영 본인도 답답했다. 하지만 2025년은 다르다. 조별리그를 지배한 모습이 그 증거다. 미끄러운 코트, 극복했다. 바람, 계산에 넣었다. 세트를 내줬다. 다음 세트에서 더 강하게 돌아왔다. 세계 랭킹 3위 야마구치 21대5로 압도했다. 이건 단순한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멘탈이다. 집중력이다. 승부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세계 최고는 실수하지 않는 선수가 아니다. 실수한 뒤에도 결국 이기는 선수다. 코트가 미끄러워도 이기고 1세트를 내줘도 2세트에서 21대5로 뒤집고 바람이 불어도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기는 선수다. 안세영은 이제 토너먼트 무대에 선다. 준결승, 결승. 2경기만 이기면 된다. 간단하잖아. 물론 간단하지 않다. 상대는 세계 최강들이다. 중국의 천이페이,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 일본의 오쿠하라 나오즈미. 모두 한 번씩은 세계 1위를 해본 선수들이다. 하지만 안세영도 세계 1위다. 그것도 올 시즌 10회 우승을 거둔 가장 뜨거운 세계 1위다. 누가 이길까? 정답은 누구도 모른다. 스포츠는 그래서 재미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안세영은 준비됐다.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월드 투어 파이널 트로피는 안세영의 트로피이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